토트넘의 프랭코가 아주 엄청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까지 무실점 승리를 했고요. 게다가 이번 2차전 승리 상대는 맨체스터 시티, 그것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터프하게 나왔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좀 주심 성향이랑 좀 맞았던 것도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상당히 거친 수비가 많이 나왔었는데 카드도 많이 나오질 않았고, 이날 물론 심판 판정이 조금 애매해서 토트넘이 손해본 장면도 뭐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토트넘의 터프한 수비가 이날 잘 먹혔던 것은 이날 승리로 가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뭐 압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토트넘 경기력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실종이 됐었던 수비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맨시티 원정 무려 2대0 무실점 승리를 했고요. 1차전 번니한테 무실점 승리했던 것에 이어서 굉장히 안정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무리 팀이 이기고 있어도 선수들한테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계속 앞에서 체력을 갉아먹는 그런 강력한 압박, 전방 압박, 수비, 내려오지 마, 뭐 이런 걸 좀 주문했던 사람인데,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요. 이날도 팀이 두 골차 리드를 잡은 이후에는 물론 카운터 상황에서는 공격을 계속해서 주문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자, 토트넘 상당히 맨시티에게 강한 면모를 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이전까지 맨시티 원정에서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인데, 원정 2승 2무 1패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 원정이니까. 근데 이 4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3골, 2골, 3골, 4골. 최근 4경기 무려 12골을 기록을 했던 토트넘인데, 이번 경기에서 또 2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되면 맨시티가 홈에서도 이제는 토트넘 상대로 징크스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기록이 됐어요. 보시면은 오늘 이제 0대2 승리를 하게 되면서 최근 5번의 원정에서 토트넘이 맨시티 홈에서 무려 3승째고요. 5경기 모두 멀티골입니다. 맨시티 원정만 갔다 하면 최소 2골 이상은 넣는다는 거죠. 최근 2경기만 따지면 6득점 무실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경기를 해왔어요. 프랑크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요. 부임하자마자 개막전 무실점 승리를 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2월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리그 무실점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번 맨시티 원정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엔지 감독이 역시 2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프리미어리그 원정 무실점 클린쉿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2경기만에 굉장히 많은 걸 이뤄냈고, 또 좀 재밌는 기록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프랑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맨체스터 시티 그 원정에서 서로 다른 두 팀으로 승리를 해낸 그런 세 번째 감독이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 성과를 냈던 두 감독이 모두 토트넘 감독이, 그러니까 세 감독 모두 이제 토트넘을 이끌고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전 소속팀들하고 이제 엮어서 두 개의 팀을 이끌고 맨시티 원정 승리를 한 세 번째 감독이 됐다는 거죠. 무리뉴 감독, 또 이제 콘테 감독에 이어서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기록입니다. 참고로 맨체스터 시티가 펩 체제에서 리그 홈 경기 전반전을 2골차 이상으로 뒤진 채로 마쳤던 게 이번이 6번째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 3차례가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도 워낙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대체로 토트넘 만나면 맨시티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런 면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판 판정 애매한 부분 때문에 토트넘이 손해본 게 있다고 한 게 이 장면인데, 쿠두스가 이날 박스를 향해서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제 결정적인 득점 장면인데, 여기서 트래포드 골키퍼, 맨시티의 트래포드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와가지고 쿠두스의 무릎팍을 가격하고 저 공이 트래포드 손에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퇴장을 줄 만한 상황인데 아무런 판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2대0 승리를 거뒀다는 거.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합당한 승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잘했는데 운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불안한 그런 경기를 했고요.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이 득점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쿠두스 선수의 활약에 정말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쿠두스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물론 포지션은 존슨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로 뛰는 왼쪽에 나왔고 쿠두스는 오른쪽 윙어로 나왔습니다만 오늘 정말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원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좀 좋고 전체적 경기력 풀어주는 것도 잘하지만 앞쪽에서 압박을 미친 듯이 띄워주고 정말 남아있는 체력을 경기 중에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듯이 불사르겠다는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날 쿠두스가 압박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오른쪽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도 맨시티가 이쪽 특히 후반전에 왼쪽에 도쿠가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지점까지 내려와서 수차례 수비를 해줬어요. 포로하고 협업 수비도 해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루트를 굉장히 잘 차단해줬기 때문에 쿠두스 정말 잘 싸웠다. 정말 뭐 위치도 다르고 많은 면이 다르긴 하지만 손흥민의 재림일 수 있겠다. 손흥민의 후계자를 만약에 굳이 꼽으라면 존슨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쿠두스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임자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기에 물론 손흥민 선수 팬분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을 보여줬어요. 특히 조금 뭐랄까 토트넘에 그동안 없었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개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중계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일의 윙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를 뭐 한 명, 두 명 정도를 파괴하면서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날 첫 골 장면 제가 이제 골 타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날 전반 35분에 나왔던 장면인데 뒤에서 롱킥이 이렇게 나오고 사르가 헤더로 떨궈주고 이게 이제 그 히샬리송에게 연결이 되면서 히샬리송이 반대쪽에서 들어가던 존슨에게 볼을 내주면서 존슨이 오른발로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쿠두스가 여기서 상대팀의 왼쪽 수비수인 네이선 아케 아이누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케가 들어왔는데 아케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와줬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 그렇다 보니까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히샬리송이 그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쪽에 들어오는 존슨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던 뒷공간 크로스를 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쿠두스 선수가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또 팔리냐가 이날 그 전반 추가 시간에 2대0으로 달아나는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이때도 파페사르의 압박이 주요했습니다. 사르의 압박을 히샬리송이 이제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팔리냐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팔리냐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잘해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토트넘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의 어떤 부재, 뭐 벤탄쿠르, 뭐 또 여러 선수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비수마, 뭐 여러 선수 가져가면 호이베르도 있었고 뭔가 좀 한 끗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팔리냐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풀럼 시절에도 잘해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그 역할을 잘했던 시기가 있었고 토트넘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영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에서는 여름에 데리고 온 선수들의 기량차, 그러니까 적응력 차이, 요게 두 팀의 승부를 가르는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골키퍼죠. 저는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골키퍼하고 최전방 공격수의 존재인데 이날 물론 홀란이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홀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골을 넣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놓친 게 몇 번 있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라인도 잘 이끌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최후방에 이 트래포드 골키퍼가 올라가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이 선수를 잘 못 믿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 최후방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압박에 볼을 뺏기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던 것도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닿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돈나룸마 선수를 파리가 지금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돈나룸마가 맨시티로 온다는 지금 루머가 좀 있습니다. 이 루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거의 지금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돈나룸마의 영입이 정말 필수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골키퍼의 불안감. 요게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패배에 직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
이런 그 정말 무모한 자칫하면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 후반전 추가 시간에 솔랑키 슈팅하고 오도베로 슈팅을 연달아서 슈퍼 세이브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뭐 승패가 거의 뭐 끝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골키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기였다. 자, 토트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무실점 연승을 했고요. 이제 본머스전,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휴식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굉장히 지금 토트넘은 이제 고비입니다. 일단 A매치에서 선수들이 안 다치고 오길 바라야 되고요. 히샬리송이 지금 첫 두 경기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이 친구 워낙 잘 다치는 친구잖아요. 9월 달에 A매치 갔다 오는 선수는 A매치 두 경기를 뛴다고 쳤을 때 웨스트햄전 또 챔피언스 리그 시작됩니다. 브라이튼 원정, 울버햄튼전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해서 A매치 휴식기 두 경기까지 치면 7경기를 치러야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챔스 시작과 함께 토트넘의 어떤 그런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감, 체력 관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프랑크 감독 역시도 선수들에게 압박을 많이 강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포스테코글라 감독처럼 정말 뭐 팀이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상관없이 뭐 죽으지 않아서 똑같은 전술을 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요 시점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첫 시험 무대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워낙 지금 수비 조직을 잘 다져놨고 또 이날 로메로와 반더벤이 개인 능력으로 상대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을 끌어내는 장면도 있었었고 특히 반더벤이 그 박스 안쪽에서 과감하게 그 포든 슈팅 장면에서 슬라이딩 태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 팀은 지금 사기도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돼 있다는 거, 서로 간의 믿음도 단단히 지금 굳어져 있다는 거, 토트넘의 출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9월달 요 시기만 잘 건너가면 뭐 다시 탑4 진입도 꿈만은 아닌 그런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2대0 완승 거뒀다는 소식 정리해봤습니다.